이제 배우자하고 상간자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죠. 꽤 효과가 있는 방법이에요. 정말 실제로 하는 도중에 내가 만났던 애인에 대해서 정말 꼴도 보기 싫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면 그것만큼 배신감이 들고 슬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믿어보고 싶어서 혹은 자녀분들 때문에 이제 이혼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걸 알았지만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이혼을 하고 싶든 아니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은 좀 삼가시는 게 좋아요. 자칫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혹시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홧김에 배우자한테 막 우리 이혼하자 막 이런다든지 아니면 상간자 직장 같은 데 찾아가가지고 난리를 친다든지 그런 거요. 왜냐면 이제 배우자는 상간자한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쪽에서 이혼하자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좋다고 하겠죠. 결국엔 두 사람 좋은 꼴만 보는 거예요. 상간자 찾아가서 분풀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다투다가 배우자나 상간자를 때리기도 하세요. 뺨을 한 대 때린달지? 그럼 역으로 소송을 당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않겠다 결심을 하셨다면 일단 침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먼저 배우자하고의 혼인관계는 유지를 하면서 상간자한테 소송을 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려면 먼저 이제 배우자하고 얘기를 좀 하면서 배우자의 반응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여기서 배우자의 반응이 이제 반으로 갈립니다. 가정을 버리고 상간자한테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싹싹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 대부분은 외도를 들키면 일단 배우자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려고들 하세요. 다시 이 사람하고 잘 살 거다라고 하시면 확실하게 용서를 해주셔야 돼요. 용서한다라고 했는데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상대방한테 너 그때 왜 그랬냐, 너 그때 어떤 거 했냐, 막 또 화내고 또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상대방도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부부싸움이 이어지면서 정말 이혼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그럼 용서해달라면서 대신에 가지고 있는 증거자를 좀 다 지워달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리 용서를 하셨다고 해도 증거 자료는 가급적 가지고 계신 게 좋아요. 나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역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증거 수집되어 있는 게 있어야 이혼 소송을 당하더라도 기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하고 상간자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죠. 가장 확실하게 두 사람 관계를 좀 정리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두 사람이 연락하는 거를 아예 원천 차단시키는 거죠. 간혹 막 배우자한테 네가 알아서 정리하고 와 믿을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둘만 만나서 정리하라고 하면 정리하고 오시는 분들 잘 없어요. 상간자와의 관계는 무조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간자 소송이 꽤 효과가 있는 방법이에요. 보통 상간자 소송을 진행을 하면 그 소장을 받은 상간자들은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만약 상간녀다 하면 이 남자가 나를 지켜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정말 중요해요. 이때 배우자분을 단속을 잘 하셔서 연락도 하지 못하게 만나지도 못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배우자를 통해서 증거 수집을 더 해내기도 해요. 그러면 상간자 입장에서는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부인 편을 들거나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소송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이 애인에 대한 배신감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정말 실제로 상간자 소송을 하는 도중에 내가 만났던 애인에 대해서 정말 꼴도 보기 싫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식의 조정도 가능해요. 만약에 이 상간자가 내 배우자를 다시 만났을 때 만날 때마다 이제 위약벌로 얼마치 지급한다 이런 조항을 조정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난 절대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괜히 말했다가 상대방이 오히려 막 이혼한다고 할까봐 그래서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 모른 척 계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로 이거는 어쩔 수 없을 때 선택해야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 배우자가 뭐 컬핏하면 이혼을 하려고 계속 그 기회만 엿보고 있는 사람이랄지, 이럴 때는 그냥 차라리 모른 채 넘어가는 게 나을 수 있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수집은 좀 꼭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내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용서를 하고 나면 다시 바람 안 피우고 잘 사시나요? 솔직히 이건 다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다시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도 종종 저희가 뵈고요. 그리고 이제 사건이 정리가 됐는데 저희한테 그 이후의 삶을 연락을 또 주시지는 않으시니까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한 번 하면 실수지만 두 번 하면 고의라고, 외도 한 번 하고 다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 이상이라면 봐주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용기가 헛되지 않게 저희 재현 변호사들도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까요.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주소로 질문 남겨주세요. 그럼 선정해서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릴게요.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